여러분, 단 10분이라는 찰나의 순간, 그리고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 여기에 기적처럼 찾아온 행운이 거대한 전쟁의 흐름을 통째로 뒤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 1942년 드넓은 태평양 한가운데 자리한 작은 섬 미드웨이에서 벌어진 이 믿기 힘든 실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 드라마 중 하나로 지금껏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전쟁의 승패를 넘어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간신히 움튼 한 줄기 희망, 보이지 않는 정보의 힘,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준 비범한 용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어떻게 거대한 제국의 야망을 좌절시켰는지 그 숨막히는 순간들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한 편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를 함께 느껴보시죠. 시간은 1941년 12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와이의 평화로운 아침을 찢어발긴 일본 해군의 진주만 공습은 태평양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미국의 태평양 함대는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고 수많은 전함들이 침몰하거나 손상되며 미 해군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엄청난 성공에 힘입어 일본 해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그들은 이제 태평양 전체를 소나기에 넣겠다는 거대한 야망을 품게 됩니다. 진주만 공습 이후 일본군은 거침없이 태평양을 휩쓸었습니다. 필리핀은 함락되었고 영국 해군의 난공불락 요새였던 싱가포르마저 그들의 손에 떨어졌죠.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솔로몬 제도까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드는 일본군의 진격 앞에 연합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연이은 승리는 일본 제국에 엄청난 자신감을 안겨주었고 그들의 해군력은 그야말로 무적처럼 보였습니다. 태평양 지도 위에 붉은색으로 칠해진 일본의 점령지는 나날이 넓어져갔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 무시무시한 진격을 막아설 수 있는 어떤 힘이라도 존재하기는 했을까요? 그 질문은 태평양을 가득 채우는 절망의 그림자처럼 짙어져 갔죠. 일본 연합함대는 당시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했습니다. 막강한 함재기들을 싣고 바다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항공모함 전단, 그리고 수많은 순양함과 구축함들이 그 뒤를 든든히 받치고 있었죠. 이 압도적인 전력 앞에서 미국 태평양 함대는 진주만의 상처를 채 회복하지 못한 채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지휘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고 마치 거대한 폭풍우를 앞둔 작은 조각배처럼 그들의 미래는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미국의 남은 해군력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태평양의 주도권을 영원히 장악하기 위한 다음 목표를 설정합니다. 바로 하와이 서북쪽 약 2000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환초, 미드웨이 섬이었죠. 미드웨이는 그 자체로 군사적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하와이를 방어하는 미국의 핵심 전초 기지였습니다. 이곳을 점령한다면 일본은 태평양 방어선을 훨씬 더 넓게 구축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미국 태평양 함대를 유인하여 결정적인 일전을 벌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미드웨이 점령이야말로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굳히는 마지막 퍼즐 조각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미드웨이를 향해 거대한 함대를 출동시킬 준비를 마쳤고 태평양 전역은 다시 한번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 속에 잠기게 됩니다. 이제 미국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위협에 맞서 어떻게 한 줄기 희망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The Pacific was indeed a vast, dark ocean for the Americans, wasn't it? 일본 연합함대의 거대한 그림자가 태평양 전역을 뒤덮으며 미국 지휘부는 그야말로 망망대의 한가운데에서 나침반을 잃은 듯한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내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죠. 눈에 보이는 함대와 함포의 싸움이 아니라 전파와 암호가 오가는 은밀한 정보전이었습니다. 미국 해군 정보국은 필사적으로 일본군의 움직임을 감지하려 애썼습니다. 특히 하와이 진주만에 자리한 하이포라 불리는 암호해독팀은 조셉 로슈포르 중령의 지휘 아래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본 해군의 복잡한 암호문, 이른바 JN-25B 해독에 매달렸죠. 어두컴컴한 지하 벙커에서 오직 전파 소리와 타자기 소리만이 가득한 공간에서
그들은 수많은 숫자의 조합과 의미 없는 단어의 나열 속에서 일본군의 다음 계획을 찾아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맞추듯 하나의 단서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치열한 지적 전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포착됩니다. 바로 AF라는 암호명이었죠. 이 AF가 일본군의 다음 공격 목표를 가리킨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과연 그곳이 어디인지는 미궁 속에 있었습니다. 알류샨 열도의 한 섬일 수도 있었고 태평양 남부의 다른 지역일 수도 있었죠. 만약 이 AF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지 못한다면 미국은 또다시 일본군의 기습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지휘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미스터리한 암호의 정체를 밝혀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미 해군 정보부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만약 AF가 미드웨이 섬을 의미한다면 이를 확실히 확인해 볼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들은 미드웨이 기지에 은밀한 지시를 내립니다. 가상의 긴급 상황을 만들어 일본군에게 노출시켜라. 그리고 미드웨이 기지는 곧바로 일본군이 감청할 수 있는 무전을 송신했습니다. 식수 공급 장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식수가 부족합니다. 라는 내용의 거짓 전문이었죠. 이는 일본군이 미드웨이 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비슷한 내용의 무전을 보낼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한 대담한 역정보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하이포팀은 다시금 일본군의 암호 무전 속에서 믿을 수 없는 내용을 포착하게 됩니다. 일본군이 주고받은 암호문 속에 놀랍게도 AF에서는 식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 순간 암호 해독팀의 얼굴에는 환희와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AF가 바로 미드웨이 섬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게 된 것이죠. 이 작은 거짓말 하나가 거대한 전쟁의 판도를 뒤흔들 첫 번째 단추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정보는 절망에 빠져 있던 미국 지휘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이 정보를 접하고 깊은 곤회에 빠졌습니다. 일본 연합함대의 압도적인 전력을 고려하면 미드웨이에서 정면 대결을 펼치는 것은 무모한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일본군의 다음 목표를 미리 알고 선수를 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미국은 다시는 태평양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를 압박했습니다. 제독은 밤새도록 지도 위에서 고심하며 병사들의 생명과 태평양 전쟁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일본군이 예상치 못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일본 항공모함들이 미드웨이 공습을 위해 함재기를 발진시킬 때 그들이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을 노려 기습 공격을 가하겠다는 작전이었죠. 이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도박이었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승부수였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암호 해독팀의 정보력과 자신의 직관을 믿고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태평양은 다시 한번 거대한 긴장감에 휩싸입니다. 보이지 않는 정보전에서 얻어낸 작은 희망이 과연 거대한 일본 함대를 꺾을 수 있는 칼날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은 이 희미한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고 다가올 운명의 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드웨이 상공에서 펼쳐질 치열한 공방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역사는 숨죽이며 그 첫 번째 불꽃이 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과연 미국의 이 대담한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본군은 자신들의 계획이 이미 간파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승리를 확신하며 미드웨이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자신들의 계획이 이미 간파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승리를 확신하며 미드웨이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942년 6월 4일 새벽이 밝아오자 태평양의 작은 섬 미드웨이 상공에서는 드디어 운명을 가를 첫 포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함재기들이 미드웨이 기지를 향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고 미드웨이의 활주로는 순식간에 화염과 연기로 뒤덮였죠. 이 공격은 일본군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공격을 마친 일본 함재기들은 다시 자신들의 항공모함으로 귀환하기 시작했고, 일본 항공모함 가판은 다음 출격을 준비하는 어수선한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일본 해군 항공모함들은 귀환하는 항공기들을 맞이하는 동시에 새로운 폭탄과 어뢰로 재무장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미드웨이 기지를 향한 두 번째 공격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가판 위에는 엄청난 양의 폭탄과 어뢰, 그리고 연료가 뒤섞인 채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단 한 발의 폭탄이라도 명중한다면 항공모함은 거대한 폭발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기에 이러한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미국의 급강하 폭격기 부대가 일본 함대를 향해 필사적인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격은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일본군의 강력한 대공포화와 숙련된 제로센 전투기들의 방어망을 뚫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미 해군 내격기 부대는 더욱 처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고도로 비행하며 어뢰를 투하해야 하는 내격기들은 일본 전투기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고, 조종사들은 마치 자살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많은 내격기들이 격추당했고, 태평양 바다는 그들의 희생을 삼켜버렸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의 용감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일본 항공모함들은 여전히 건재해 보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었고 미국의 대담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는 듯했죠. 하지만 역사는 때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놀라운 반전을 선사하곤 합니다. 일본군의 제로센 전투기들은 미 해군 내격기들을 추격하느라 저고도로 내려와 있었고 그 결과 상공의 방어망은 텅 비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미 해군 돈트리스 급강하 폭격기 편대가 일본 항공모함 함대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료 부족과 길을 잃을 위기 속에서도 이들은 기적적으로 일본 함대를 찾아낸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다본 일본 항공모함 가판은 폭탄과 연료로 가득 찬 그야말로 움직이는 거대한 화약고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단 10분. 그 짧은 시간 동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 해군 급강하 폭격기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본의 핵심 항공모함인 아카기, 카가 소류를 향해 맹렬하게 내리꽂혔습니다. 폭탄들이 정확히 가판에 명중했고 가판 위에 널려있던 폭탄과 어뢰, 그리고 연료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항공모함들은 순식간에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에 휩싸였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일본 해군 지휘부는 이 충격적인 광경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승리를 확신하던 그들의 눈앞에서 태평양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 펼쳐진 것이죠. 미국의 희망은 절망의 끝에서 기적처럼 피어났고 이제 전세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일본 해군 지휘부는 눈앞에서 거대한 항공모함들이 불타오르는 충격적인 광경에 망연자실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릎 꿇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마지막 희망, 히류라는 이름의 항공모함 한 척이 남아 있었죠. 히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듯 마지막 남은 함재기들을 이끌고 미 해군 항공모함 요크타운을 향해 필사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요크타운은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심각한 손상을 입었지만 미 해군 승조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기적적으로 침몰을 모면하는 듯했죠. 그러나 운명은 요크타운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뒤이어 일본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게 된 요크타운은 결국 광활한 태평양의 품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느껴지는 쓰디쓴 상실감이었죠. 하지만 요크타운의 침몰은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미 해군은 일본의 마지막 희망인 히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승리를 확신한 듯 집요하고 맹렬하게 히류를 추격했죠. 결국 히류는 미 해군 항공기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거대한 불덩이가 되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일본 해군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무려 4척의 핵심 항공모함을 잃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배 몇 척을 잃은 것을 넘어 수백 명의 숙련된 조종사들과 정비사들까지 함께 바다에 수장되었으니 이는 일본 해군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 물적 손실이었죠. 전투가 끝난 뒤 미드웨이 해역에는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 그리고 부서진 잔해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일본 해군 지휘부는 한때 태평양을 호령하던 자신들의 전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그저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의 최종 결과는 단순한 전투의 승패를 넘어 태평양 전쟁 전체의 판도를 뒤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개전 이래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던 일본의 공세는 이 전투를 기점으로 완전히 꺾였고 이제는 미 해군이 태평양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이죠. 미드웨이 해전은 거대한 전쟁의 흐름을 바꾼 단 한 번의 전투였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치밀한 정보 분석과 불굴의 용기, 그리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운명이 결합될 때 역사가 어떻게 극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뒤엎는 기적에 가까운 정보력과 용기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이처럼 미드웨이 해전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정보가 곧 힘이라는 사실과 인간의 의지와 용기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 미드웨이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작은 정보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광활한 태평양의 한복판, 이름 없는 섬에서 벌어진 이 거대한 드라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승리의 조건과 역사의 아이러니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